계속해서 수도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 신청해 주시고 회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대균 다 해면 아직 안 하신 거죠? 20페이지요. 지금 옥내 급수관 교체 갱신 지원 사업인데 지금 두 페이지에서 같이 돼 있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이제 130평방미터 노후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해주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좀 실행을 오래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점이 나오는 게 월세 전세권자들의 그냥 그 기본적인 우리 기본 경비를 내는 걸 못 내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배관은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옥내 배관을 이제 60회 미만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신청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 지원이 5억 3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4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옥내 배관이 지금 말씀드린 데다가 그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되는 데는 좀 꺼려서 안 내고 있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옥내 배관 안 내는 이유가 한 40% 정도가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또 한 19% 정도는 그 이미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주된 저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기 방안으로 이거를 했는데 아마 이거 불용액 나올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불행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2월 삽조에서 꾸며가지고 내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에는 좀 원래 예상은 확 1억 정도로 확 떨어뜨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도에 가가지고 실적을 내보니까 저희가 경도 시군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식으로 잡혀가지고 제가 15보다 이렇게 올려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공동배관에 대해서는 선호사항이 있는데 옥내배관은 그 도에다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형평성 있게 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그 공동배관도 300세대 이상 그것도 규정 듣지 말고 좀 해줄 방안을 좀 택해달라. 근데 이제 당장은 시구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보겠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그 주민설명회 때나 아니면 이제 급한 거는 이제 오늘 그 세경 아파트 쪽은 입주 대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해가지고 특정할 거다 회의를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동배관에 대해서는 받는 거로 하고 옥내 배관은 이제 여기는 이제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옥내 배관은 가능한데 공동배관이 지원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지원 대상에서 포함될 때까지는 뭐 멤버를 하든지 이렇게 그 전달해서 처리하는 걸로 다 일단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해놓은 딱 그 규정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 개선 방안을 한번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지금 누수 복구가 지금 계속 감소는 돼요. 지금 누수율이 지금 감소는 되는데 블록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아까 개인적으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록 시스템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휴게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단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지금
지금 남북번의 월급 배수지 2단계 지금 가압장 한 개소를 지금 설치한다고 그래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2단계에. 예. 근데 이게 가압장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나요? 이제 설계상으로다가는 이제 나중에 그 급수가 꽉 들어찼을 때는 가압이 필요해야 되는 거다 시설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추세를 봐가지고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사업비 안에는 포함시켰는데 가압장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압장이 꼭 필요하게 되면 하는데 이제 가압장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세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압장 갖고 있는 그 운영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고지대에 포함되는 데를 올리는 거다가 친천 수천 지역에 물 주려면 이제 가압장이 필요한 거다 시설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시설 설계 시작할 때 요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장 우리가 세 개소가 지금 유효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압장이 지금 유효로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지금 유효인 것 같던데 보니까. 예.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니 가압장 설계를 지금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른 가압장으로 옮긴다든지. 그래도 아마 기계 설비를 또 다시 보려고 그러면 아마 또 예산은 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평택시의 재산인데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예산 들어간 건 있지만 아깝지만 어떤 시대적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이 가압장 지금 있는 게 10년 이상 됐지만 그 가압장에 대해서 얘기도 몇 번 나왔지만 지금도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한 번 정도는 예.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을 예, 그래서 이제 내리고 최근에 전번에도 그 의원님 그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제 가압 시설을 갖다 지금 검토를 지금 시켰거든요. 이제 물수량이 많아지고 이제 동서압이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가압장을 세교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가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걸 교체해야 되고 어떤 걸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를 상당히 금액은 많이 소요될 걸 판단하는데 그걸 이제 용역사한테 저희가 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쓸 건지. 용역사한테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건 안 우리 좋고요. 행정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향후 우리 모든 설비를 했을 때 이게 필요한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아닌데면 폐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존치로 가야 되는데 관리만큼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지금 불용관이 철거를 지금 불용관 폐쇄 관련해서 불용관 지금 철거를 올해 같은 경우 4.1km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11km를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지금 한 5.9km 정도가 또 지금 불용관으로 지금 땅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평택시. 예. 지금 저기 별도로다가 개별 요구 사항이 333페이지 쪽에 그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폐가 미실시한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실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또 실시한 구간 중에서도 일부 또 못한 구간이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설계 시에 예. 불용관을 철거할 수 있게 설계를 잡아줘야 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 GIS 같은 경우 나중에 그거하고 엉키면은 솔직히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다가 폐관 철거한 거는 지하에서도 고치는 걸 갖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노후관 교체 공사 때는 100% 일단 설계에는 다 넣는 거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더라도 솔직히 불용관 철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일이 더뎌지고 뭐 그런데도 향후 평택시를 봐가지고 지금 불용관 철거는 지금 상수나 하수나 똑같다고 봐요. 네,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노후관 교체하는 때 철거하는 거로는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38국도라든가 일반 도로 같은 데는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이제 신관을 깔고 구간을 또 할 때 또 파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건 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 도시 지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100% 개최하는 걸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용역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많은 지금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용역비 현황이 거의 지금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본인 같아요. 근데 용역이 이제 보통 세 단계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현장 설계 용역이 있고 공사 용역이 그 다음에 폐기물, GIS 용역 세 군데 지금 큰 부류로 보는 건데 설계를 할 때 일단 아까 동료 의원이 이제 용역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듣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게 설계를 할 때는 틀림없이 현장 조사를 안 하면은 아까 마냥 그런 패단이 나온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는데 현장을 가서 솔직히 설계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 이유가 나오는데 변경 이유가 타당치가 않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래서 페널티를 주라는데 누구를 꼭 뭐 벌을 주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상은 내가 받는 것만큼은 자기 책무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계 용역을 용역 계획을 할 때도 그 얘기를 꼭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그 누차가 지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설계 역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GIS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 외에는 현장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도록 하고 특히 또 아까 그 위원장님이 계셨듯이 그 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에 아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험 터파기까지 그 설계용에 넣으려 합니다. 이제 본선에 뭐 이렇게 그 보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보도 쪽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LH를 따고 들어가거나 범면으로 들어가나 노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선으로 들어간다고 한 데는 아예 설계할 때 시험 굴착비를 갖다 주어서 최대한 변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변동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서 지금 설계 변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GIS 구축을 지금 안 받대는 설계가 굉장히 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그거는 두 번째 포장 두께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폐기물 적산량 잘못 적산한 거 네. 근데 부수단 천골 설치 여부 그 다음에 부수단 차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현장 가보면 이 정도 설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거 다 기본이라고 기본에서 설계해서 지금 변경이 오니까 어떤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최소한 지금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좀 설계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시에 어떤 기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큼은 기본사항이니까 좀 정확히 체크를 해라. 그래가지고 설계 용역 도면 앞에다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붙여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큼은 설계 시 틀림없이 점검을 네. 해라. 그랬을 때 그거 했는데 그게 변경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하여튼 저 다음 번서부터 지금 제일 중요하게 많이 발생되는 게 지금 그 맞습니다. 그 포장 두께라든지 아니면 부산도 천공에는 비용이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역고립 시킨 걸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로 단수가 최소 범위가 된다 그러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애당초 설계서부터 부담수 천공으로 가는 거로 나를 과감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보통 부담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파악해보면 여기까지는 공사가 가능하다. 아니면 근데 이제 설계를 맨 처음에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점을 줬는데 여기서는 좀 연장이 된다.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설계 변경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자출고는 아주 큰 거는 대부분 네.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업비를 좀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정확한 위치 파악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설계가 정확히 됐으면 뭐 변경이 안 나오겠지만 그냥 공사 설계에서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말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문제로 지금 발생이 되고 네.
뽑다 보니까 공정사항이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가 15년도에 123건을 해서 44억이에요. 상수도 공사가. 그 다음에 16년도에 지금 381건, 해가지고 181억으로 지금 한 4.5배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4.5배고 지금 숫자상으로는 지금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평택시가 지금 팽창적인 이 도시의 팽창이 오니까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지금 설계 자체를 지금 못 따지면은 점점 많은 변경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예산 잡기도 상당 부분 힘들어질 부분도 있어요. 예산 책정하기가, 편성할 때. 그리고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15년도에는 21건으로 한 25 공사에서, 그리고 16년도에는 111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한 3.7배, 그 다음에 지금 건수적으로는 한 5배 정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똑같이 설계 변경도 비슷해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솔직히 전에는 땅 속에 묻히니까 이제 공사 끝나는 그걸로 땡긴다. 요즘에 GIS 때문에 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그리고 GIS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도 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GIS 용역을 물론 용역을 주면 걷다가 틀림없이 했지만 그 자체를 공유를 안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 들여서 우리가 어떤 거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거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 주는 데하고 GIS 공유해요? 지금 그 설계해주는 그 GIS 측량을 갖다 넣어주기 시작한 건 한 5년 됐거든. 그전에는 이제 의사항이 아니어서 뒤에 넣는 데 있고 안 넣는데 지금 이제 음주로 다 넣는데, 지금 그 설계하는 GIS 측량에 대한 자료는 국립치료에서 승인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GIS팀에다가 그 정보통신과에다 넣어서 입히도록 그렇게 제가 또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그 전에 작성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맞는 부분이 사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위 부분이 찾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뭐 GIS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니까 안 된 부분도 있으면 상위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거의 GIS가 맞다고 봐야죠. 구축이 될 거예요. 예. 그때 만약에 GIS가 틀린다 그랬을 때는 원본으로 찾아가지고 그때 용역을 줬던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야. 왜 엉터리로 GIS 구축을 해주면 우리 용역 구축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재도 보면은 지금 상수도가 지금 225건에 116억이에요. 하수가 65건에 81억. 근데 보면은 물론 평택시에서 안 나오는 자재도 물론 있겠지만 자재 자체도 관내 거를 써줄 수 있으면 써줘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더 좋은 품질이 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관내를 배척하고도 지금 바뀐 데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적인 얘기로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금 진리면에서 생산했던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업체 이름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화성계 지금 계속 들어와 있더라고. 지금 반반씩인 것 같아. 그랬을 때 화성에 있는 계량기가 지금 우리 관대에서 나오는 것보다 좋나요? 뭐 계량기 성능에 뭐 다 동파반지역으로 다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그 관리과에서 입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거. 아니, 수위를 준 것도 지금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준다는 것도 관내 지명권을 준다고 하면은 입찰이 딴 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소장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가 그냥 특별회계를 지금 적용받다 보니까 검토 자체를 지금 상하수도 자체 내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관리가로 넘어가서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액 수익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해가지고 주는 거 좋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패단이 오는 거 아니냐면
당연히 우리 중에 하나한테는 올 텐데 솔직히 노력하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안일함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액 수익 저기까지도 주는데도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안일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소액 수익도 우리도 일반 입찰 마냥 2,000명 넘어가는 거로 입찰로 돌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 관내에 있는 업체 지원들도 좀 자각할 필요는 있고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그리고 사고이율이 지금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지금 수도가하고 하수가하고 공통입니다. 사고이율 된 게 보면은 사업비가 예비비 정도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특별액에서는 예비비가 항상 많을 때는 지금 한 2, 30억까지 가고 적을 때는 한 10억 정도에는 있는데 기본적인 게 사고 보면은 거의 보면은 동절기 그 다음에 후에 추경에 받아가지고 못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고이율의 금액이 2월액 자체는 거의 8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60%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2월이. 그래서 올해도 이제 사고율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 가급적이로 그 마무리될 거는 뭐 전형을 해서라도 이제 마무리해서 올해는 아마 그 사고율 사업비 최대한 줄이고 영시료나 사고이율을 시킬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 안 되면은 설계비나 그런 거 조금만 책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공사 시기에 가서 반출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저 잔여 사업비 한 몇천만 원 남으면 이제 내년도 사업 책정된 걸 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2월 된 사업도 좀 있는데요. 거는 좀 저기 불행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그 다음 설계를 위해서 미리 설계하는 것도 괜찮다라서 이게 설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고이율하고 명시이율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연도에 공사가 아무것도 없고 무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면은 사고가 안 날 수 있나 변경이 안 될 수 있나 자기네가 어떤 사업체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할 텐데 사고이율 명시이율을 해가지고 내년 봄 되면 몇억 원어치 받아놨단 말이에요. 안주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가다가 보면은 그게 발전의 저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초 예산에 쓴 것도 이제 6월 된 이제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당연연도에 쓴 거는 당연히 이제 소화해가지고 최저도를 할 거고요. 뭐 어차피 뭐 추경했었거나 뭐 그런 거는 저대 공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최대한 2월 사업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99페이지 수도가 소관으로 해가지고 진이 2배수 진입도라 건물공사인데 이거 지금 시설비를 송출로 지금 저기를 해준 거죠? 네. 예. 전출입 시켜준 거죠? 네. 금액이 얼마나 돼요? 14억 9,300만 원. 송출로 전체에 줘야 될 게 25억 8,500이거든요. 그래서 저 14억 9,300원 이미 줬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달라서 10억 9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주는 거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인데 1억 5천 중에서 지금 집행을 90억을 했는데 집행 잔액은 지금 124억이 남았어요. 아, 1억 2,400인데요. 1억 2,400. 1억 2,400 이거 저 2월 돼가 다 2014년도 사업비를 2015년도 2월 때 했던 건데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지금 전부 다 예, 완공 다 됐습니다. 동탄도 12통인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119페이지에 보면은, 119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지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설계를 지명 했는데 입찰이 이제 PQ입니다. 여기다 다른 건 PQ로 넣는데 여기다 지명으로 넣는데 PQ 심사에서 영상입니다. PQ 심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PQ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PQ가 가지고 85점 이상 통과한 사람을 갖다 이제 입찰시키는 건데, 뭐, 전에 같은 경우, 이제 PQ에 대한 기준이 이제 경기도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지도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그에 PQ를 해주다 따라서. 보면 계속 들어오는 데만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면 안일함이 젖을 수도 있어요. 경쟁력은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같은 경우 또 지명을 한 게 있어요. 5번째죠. 그것도 PQ 심사 같은 거. 이것도 PQ로 가는데 예. 저기 PQ로 간 거 있잖아요. 2016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을 해가지고 PQ로 간 거 좀 한번 예. 자료를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예로 계량기가 지금 다른 데께 들어왔는데 문제는 없죠. 뭐 계량기는 뭐 특수한 설계는 아니니까 뭐큰 문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거 새로운 걸 지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째 교체 시기가 돼가지고 교체용으로 지금 들어왔을 때 뭐 고장률은 어떤 관내과로 관해서 들어온 거 모작동 고장률이 있을 텐데 이거. 특별하게 그 조사된 건 없고요. 그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게 100% 있겠죠. 이렇게 없으니까. 망실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망실이 아마 이제 고장하고 포함돼서 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이제 망실만 나와 있지 고장이라고는 되지 않는데 망실이 오래된 경과. 망실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세분화돼가지고 어떤 식에서 어떤 저기 망실인가 좀 오래된 것들이 막말로 오래돼가지고 된 것 같은데 신규도 다뤄놓고 나면은 솔직히 기기 작동이 있을 거고 그거는 세분화돼가지고 한 번 정도는 예, 한번 그 점검을 해볼 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예. 봐지거든요. 예. 그리고 271페이지 지금 우리가 731개 마을에서 699개가 들어가고 32개가 들어가고 내년에 지금 6개 마을이 들어가고 나고 올해 또 9개 마을이 들어가고 내년 그래가지고 지금 23개가 지금 지하수나 관정을 지금 32개 마을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미공급됐는데 몇 년까지 우리 지금 100% 지금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할 게 한 3군데 정도 되는데요. 예, 세 군데 여기 나와 지금 있죠. 저기 저희가 실제로 마을상수하고 자가서 그 지역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다거나 그걸 빼고 나면은 내년에 총 9개에서만 남습니다. 9개에서? 예, 9개에서만 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저 한 3개 마을을 이제 급제학서를 받았거든요. 그 실행하고 나면 실제로 한 6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구역에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뭐 고덕지구라든지 뭐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자가서 마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빼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내년에 3개 하면 6개 남는데 자가서 마을 중에서도 저기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됐다 할지라도 전체가 편입되지 않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 부분은 따로 잡아서 소규모로 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자가수도를 쓰는 게 이제 네, 한계점에 다가왔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 자체가 고갈돼가지고 완제사인데 그랬을 때는 이분들도 평택 시민이고 솔직히 광역상수도를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경우 같으면은 중기적인 계획에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95%까지는 평택시의 시민이면 95%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아마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자연불학에서 이제 총 731개 마을 중에 699개 이제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32개 마을이 미공인데 그 중에 도시개발로다가 이제 23개가 잡혔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자연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9개 마을 중에 내년도에 3개를 하게 되면 이제 6개가 남는 건데
6개 남고 이제 그 외에 남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집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불악으로다가 된 데는 거의 이제 100%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대마을이라고 그러죠. 뚝뚝 떨어져가지고 몇 네, 개씩 네, 사는데 네. 그런 그런 데가 부분도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278페이지 상수도 관로 파손 현황이거든요. 동파 공사로 의한 파손. 근데 지금 동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전부 다 예. 그냥 공사 중에 지금 손괴가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공사를 했을 때 이거 공사를 했을 때 틀림없이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했을 때 GIS 구축이 대부분 돼 있는 데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파선은 이제 개별로 이제 건축을 짓는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고속철도 부분인데 뭐 큰 공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청에 찾아와서 GIS 구축만을 갖다 자료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터트리는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뭐 정화조 공사라든지 이렇게 개별 그 도시가스라든지 공사할 때 터트린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손괴금하고 물값을 다 변상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최대한 그 GIS 요새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개발의 한 사람들도 GIS 구축을 관망들 자료를 받으러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1차분 그리고 고덕국제화 배수지 해가지고 뭐 이영철군 레미콘 이렇게 나는데 지금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도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또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분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보내주나요? 지금 이제 철거 송장을 저희들이 이제 감리통에서 철거 송장을 해주면은 거기서 직접적이고 추하해가지고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된 그 철 그 등록된 업체에서 이제 분배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희한테 그 현장 도착도로다 해가지고 현장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안 하면 하자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계약 이제 상당히 상에 조그만 거 투자 같다는 단가를 가도록 돼 있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삼자 단가 계약으로만 갑니다. 조달청은. 근데 저희가 공급을 받는 자 그리고 예산을 주는 자는 삼자단가에도 별 하자가 없어요. 돈을 받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을 주는 자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기본적으로 조달 단가로 받는 게 사공으로 받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사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사공으로 받으면은 계약에 의해서 받으면 조달청을 안 끼게 되면 80만 원까지도 될 거예요. 그러면 조달을 되면 조달 프로 2% 내죠. 네. 2% 내고 조달 단가로 있는 한번 조달 단가의 물건을 갖다가 사공으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면 대부분 이제 20%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업자간 살인 거래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는 저희가 직접 설계 관여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조달 단가가 더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됐는데 이제 그게 아마 철근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다가 해놓은 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기본적인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의 정세를 돌리고 경제를 돌리고 표준가를 잡으려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제 사계이론 개입으로 한다고 해서 조달단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제품 올라온 거 추적해가지고 그쪽하고 물품 협의 매수했대요. 훨씬 싸요. 그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달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법적인 하자만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조달청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제 광급으로다 일정량 이상 되면은 사실 그 품질에 대한 그 보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광급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광급에서 인정해 준 거라도 그런데 이제 사급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 업자가 사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광급으로 사오게 되면은 아니죠. 공사감독관이 물품 인수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현장 도착해서 검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데 사급으로 할 때는 뭐 똑같은 걸 주겠죠. 주는데 이제 그런 인증 차이로다가는 아니 조달청에 단가로 가가지고 사급으로 사왔을 때 단가로 사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가지고 그거보다 싸다고 그러고 물론 그러다 보면은 물론 그 업자가 사갖고 들어오는 가격이 조달 단가가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90만 원 사올 수도 있고 80만 원 사도 있고 80만 원을 사다 90만 원을 붙여먹을 수도 있지만 조달 단가보다는 싸대는 예, 지금 저희 업체 측에서는 사급을 선호합니다. 조달을 바꿔서 사급을 해달라고 의견 말씀드려서 자기가 싸게 예, 그렇게 전화부터 역전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급으로 해서 자기들이 적정한 구매로다가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선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지금 공무소였었는데 공무소는 지역 안배 하시고요. 그리고 탄력성 있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공무소 계약을 맺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맺을 때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아예 조문에다가 이거는 승계하면 안 됩니다. 승계사항이요. 네, 승계사고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시리버린 집이 지금 5년에 한 번 하고 2번까지 계약이 되던가 보니 좀 조례가 바뀐 것 같던데 옛날에는 시립 어린이집 자체가 승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례부를 바꿔가지고 한번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그것까지는 한번 뭐 법적인 법리적인 해석도 좀 필요하기 지금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야, 그것도 좀 법리적인 해석도 한번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뭐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승계해가지고 영원히 먹고 살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좀 하실까요? 예.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사 중지 선언을 합니다.